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리뷰를 조금은 뒤집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이저에서 최근에 출시한 헌츠맨 V2 아날로그입니다. 이 레이저 브랜드 그리고 주변 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헌츠맨 라인이 레이저의 광축 키보드 라인업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헌츠맨이니까 광축 라인업, 그리고 V2니까 새롭게 버전업된 제품인 것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아날로그, 이게 뭘까요? 지금까지 레이저에서 아날로그라는 명칭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격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픈마켓 기준 최저가로 31만 5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쌉니다. 무슨 키보드 하나에 31만 원. 진짜 비싸죠. 이 레이저 갬성과 프리미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고가에 속하는 키보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리고 이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패키징은 기존의 레이저 헌츠맨 시리즈의 패키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한 웰컴 카드와 여전한 스티커, 그리고 여전한 퀵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플라스틱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이건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 위에 씌워 놓으면 먼지가 쌓이는 걸 방지해 주니까요,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키보드가 무선인가 하고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치 무선 리시버 같은 게 동봉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요건 키보드 케이블을 보면 타입 A형 커넥터와 C타입형 커넥터가 있는데 C타입 포트가 없을 경우 A타입으로 이 커넥터를 변환시켜주는 젠더입니다. 이 키보드에서 나오는 커넥터가 두 개인 이유는요, 키보드에 있는 USB 포트용 케이블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나는 키보드에 있는 USB 포트를 쓸 일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C타입의 커넥터 요 케이블만 연결해 주면 사용하시는데 저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외형 부분은 비슷한 모양의 헌츠맨 키보드를 제가 위에 3개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전혀 기존 제품과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팜레스트의 디자인 마감이 좀 달라졌고 두께감이 조금 더 두꺼워졌다는 부분과 키보드의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레이저 헌츠맨 엘리트는 키보드 하우징은 그냥 플랫했고 키가 스텝 스컬처가 적용된 디자인인데 반해 이 모델은 하우징부터 이 스텝 스컬처 디자인으로 경사가 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델들보다 좀 더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키보드 디자인 부분에서 좀 더 역동적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큰 틀에서 본다면 비슷합니다. 그쵸? 특별하게 뭐가 획기적으로 달라졌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키감이 달라졌을까요?
레이저는 광축 키보드 라인에서는 광축 레드 축이 있고요. 광축 퍼플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키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퍼플 축, 그리고 리니어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레드 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츠맨 엘리트와 헌츠맨 토너먼트는 제품의 빌드에 따른 타건감의 차이가 좀 있고요. 헌츠맨 미니는 아예 개선된 2세대 레드 축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자, 아날로그 축은 그 타건감만으로 본다면 리니어 옵티컬 축인 레드 축과 흡사한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이점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끝일까요? 자, 키보드의 타건감을 결정짓는 또 다른 요소는요, 액추에이션 포인트라는 게 있고 액추에이션 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좀 풀어서 본다면 작동점과 키압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키보드의 키압이 어떻고 또 어느 정도 눌렀을 때 입력이 되느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소 중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녀석을 레이저에서 출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녀석, 레이저 헌츠맨 V2 아날로그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센서에 어느 정도의 광도가 들어왔을 때를 입력 시점으로 잡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임의로 이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를 약간 더 응용을 하면 키보드가 가동하는 전체 구간에서 뭐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좀 나눠서 하나의 키를 중간까지 눌렀을 때와 끝까지 눌렀을 때 입력되는 값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까지 눌렀을 땐 소문자, 끝까지 누르면 대문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제품이 처음은 아닙니다. 타사에서 출시된 제품에서도 기계식 바탕에 이 마그네틱 센서를 적용해서 임의로 이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은 광축 기반이고 또한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두 단계로 나눠서 설정할 수 있는 점과 결정적으로 키보드의 입력 강도를 인식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배틀그라운드에서 G 버튼을 누르면 수류탄을 들고 여기서 G 버튼을 다시 끝까지 누르면 안전핀을 제거하는 액션이 키 하나로 이 연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레이싱 게임을 할 때도 보통 우리가 W, 뭐 가속, 그 다음 S가 감속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단순하게 W 혹은 S의 입력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마치 가속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듯이 키보드를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입력 강도도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역시 레이저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독특한 녀석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나에게 맞는 이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진짜 오타가 확 줄어드는 걸로도 체감이 가능합니다. 정말 차이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를 누르는 강도에 따른 2단계 입력 방식이라든지 뭐 게임패드나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듯이 키 입력 강도를 인식하는 방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쓰는 분들에게는 키보드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큰 메리트지만 굉장히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편이라 키보드로 이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그쵸,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습니다. 바닥까지 꾹 누르는 그 구간 내에서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껏 키보드를 그렇게 쏘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조작 방식이 좀 어색합니다. 레이저의 최신 기술이 반영된 키보드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리뷰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격이 저렴했다면 저는 무조건 좋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무려 30만 원이 넘습니다. 예. 뭐 사실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레이저의 감성값과 레이저의 프리미엄 그리고 나머지는 이 기능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채널 아토에서는 다양한 IT 정보 및 제품 정보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